끝없는 얼음이 펼쳐진 남극에도 모래바람으로 뒤덮인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을 이어온 놀라운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극한의 동식물에게 배우는 살아갈 용기. 목요일 2부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자연은 포기하지 않는다를 주관한 이원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펭귄 박사로 친숙한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좋아했고, 그래서 동물 행동학자가 된 이원영 박사. 현재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여름엔 북극, 겨울엔 남극을 오가며 펭귄을 비롯한 동물 행동 생태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쓴 책으로는 펭귄의 여름, 펭귄은 펭귄의 길을 간다, 와일드 등이 있고요. 새 책 가지고 지금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는 게 어떠셨어요? 저도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왔고요. 네, 지금 인천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1시간 정도 걸려서 금방 휙 왔습니다. 와, 지금 막 봄이 시작되는 무렵이어서 네. 지금 남극에 계시다가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일주일 됐다고. 예. 제가 남극에 있을 때는 남극이 여름이어서 네. 남극도 꽤 따뜻한 음, 시기였는데요. 네. 네, 또 한국이 워낙 춥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왔는데 어, 또 막상 지난주부터 좀 따뜻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온도차가 크게 느껴지진 않을 정도였던 네. 거죠. 네. 우리 카페인 분들이 또 이 펭귄 박사, 이원영 박사님의 방문을 많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책 자연은 포기하지 않는다 쓰시면서 어떤 것들을 특히 고민하셨는지 네. 쓰는 과정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책에서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뭐 펭귄이나 물범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극한 환경에 적응해온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도 직접 연구하는 동물들이 아닌 생물들도 있지만 네.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 해가면서 논문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약간 욕심이 납니다. 벌써 이제 다시 또 남극 북극 가시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한시적으로나라도 남극 특파원을 부탁드려도 될까라는 네. 생각이 갑자기 지금 막 그 아, 야욕이 예. 스멀스멀 나기 시작하는 거기도 라디오 통하잖아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진짜요. 진짜죠? 네. 네네. 계약서는 안 씁니다만 네. 한번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네, 기회 되면 꼭 연결 네. 부탁드립니다. 정경희 님이 이원영 작가님 반갑습니다. 박주영 님이 이원영 작가님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연 주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지현 님은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유, 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네. 정말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네요. 근데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목소리도 좋지만 이 웃는 모습이 너무 네. 환하셔가지고 네. 환해서 이 남극 북극 극지방을 오가는 삶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좀 얼굴이 웃는 상이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일은 아니어서 좀 일을 할 때 좀 즐겁게 네. 덕업이 일체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덕업일치. 그러나 스트레스는 없을 수 있지만 이게 네. 늘 생존을 생각하는 일 아닌가요? 네, 사실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남극 갈 때는 여행자 보험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위험한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다. 네, 너무 재밌는 일이고 즐기면서 12년째 질리지 않고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와, 추위에는 좀 적응이 되셨나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아, 제가 사실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어서 좀 겨울이 시작될 11월 초 무렵부터 내복을 꺼내 입고 하는데 남극에 갈 때마다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네. 잔뜩 옷을 방한복들을 챙겨서 가는 편입니다. 그래도 거기선 덜덜 떠시는 거죠. 예, 뭐 야외에서 캠핑을 하거나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진짜 눈밭에서 잘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위랑은
아주 가깝게 늘 음. 곁에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거의 황제 펭귄 정도는 되어야 이 추위에 적응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네. 같다라고 하셨고요. 권수현 님이 와, 이원영 박사님 안녕하세요. 펭귄과 극지방의 모든 것을 애정하는 중이라 이리저리 찾아보는 팬이에요. 오늘 들려주시는 얘기 귀 쫑긋하고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이원영 박사님 덕분에 네. 특히 그 극지 동물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높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책 작업을 또 많이 하시고. 네, 뭐 저 때문에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네.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펭귄이나 이런 극지방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귀를 쫑긋 하시는 분들한테 어, 제가 가능하면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또 책도 쓰게 되고 좀 이런 선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은 포기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책은 읽으면서 정말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놀라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막 한 사람이 고민해가지고 뭐 방식을 찾아내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잖아요. 네, 대를 이어서 동물들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터득하게 된 어떤 삶의 그 본능적인 거, 지혜 이런 거라서 진짜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자연에서 이런 극한 생물들을 볼 때마다 그냥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이 음, 적응하느라 힘들었을까, 그리고 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저절로 네. 약간 고개가 숙여지고요. 좀 귀여운 펭귄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대단한 아, 적응의 산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이 책의 그 프롤로그 앞쪽에다 쓰신 부분을 살짝 소개를 하면서 다양한 동물들을 이제 살짝 네. 훑어 드렸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거기다가 인간도 추가한다면 네. 여기 보면 뭐 나오잖아요. 그 뭐 북극 곰은 이렇게 하고 네. 뭐 턱은 펭귄은 이렇게 하고 쭉 나오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다라고 쓰실까가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소개하고 싶었던 동물 중에 하나가 네. 호모사피언스 인간이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인간이야말로 정말 극한 환경에서 음. 잘 적응해온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오. 들더라고요. 특히나 북극, 아주 고위도 북극 지역에 가도 네. 그 인간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와. 남극 대륙을 제외하고서는 뭐 지구 곳곳이 이미 인간의 터전이 되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또 도시를 살아가는 네. 우리나라의 뭐 저를 포함한 직장인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런 환경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극한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네. 다들 의연하게 다들 잘 살아가시구나, 살아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네, 존재인 거죠. 고군분투. 맞습니다. 김상민님, 훈남 남극 특파원 너무 멋져요. 여행자 보험 들어달라고 청원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정말요. 지금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요. 이지현님은 와, 복이 많으세요. 복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덕업일치. 이거 네, 진짜 맞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네, 만약에 지금 호모사피엔스 인간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이 책에 수록된 여기 포함된 동물들 외에 조금 네. 더 할 수 있었다면 어떤 목록들이 또 있었을까? 후보가 많았나요? 네,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동물인 그린란드 상어가 있었고요. 그린란드 상어는 이제 한 수명이 500년까지 되는 와, 아주 오래 사는 네.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와, 아주 그린란드 인근의 아주 심해에서 살아가는 동물인데요. 그런 동물들의 생태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또 특히 어떤 면 때문에 끌리시는 거예요? 장수? 그리고 느리게 살아가는 모습, 아주 느리게. 천천히 살아가는 모습이 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속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인간은 기준으로 네. 생각하게 되는데 좀
저마다의 생물들마다의 그 삶의 속도라는 것도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속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도 완보동물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속도가 제각각 다르다라는 거 놀라운 발견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도 무엇을 그려주실지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골라오셨는데 네. 선곡에 어떤 그 테마가 있었나요? 이건 제가 남극에 갈 때마다 항상 음반을 좀 선별해서 가거든요. 아,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제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여러 가지 듣고 싶은 노래들을 뭐 제 취향껏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자연에 있다 보면 또 도시가 생각날 때가 많아서 그런 시티팝 전시를 고르게 되는데 남극에서 그중- 듣는 시티팝.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곡을 고르셨네요. 네, 네. 김현철의 드라이브. 조지가 함께한 곡, 이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오늘은 자연은 포기하지 않는다를 쓴 이원영 박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얘기가 지금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남극 가서도 계속 이 네. 말씀을 하셔야 할 것만 같아요. 네, 근데 아깝잖아요. 남극에 가 있으면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지낼 때도 있고요. 아깝잖아요. 아끼면 안 돼요. 다른 것도 아닌데. 예, 뭐 혼잣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유영준 님이 네. 이원영 박사님의 포근 보이스를 따라서 남극 동물들이 줄지어 영차 따라올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실제로 따라오는 동물이 한 마리 있었어요. 어, 그 젠투 펭귄 어린 개체였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와서 저를 계속 콕콕콕 물면서 계속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네. 너무 또 생각이 납니다. 눈에 선하시죠? 그렇죠? 네네. 7700 쓰시는 카페이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물 펭귄. 뒤뚱거리며 걷는다고 제 별명이 펭귄이에요. 저 남극에 펭귄 보러 가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일반인이 갈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극지연구소에 한식 조리사로서 가는 게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요? 요리를 못한다는 슬픈 현실. 오늘의 얘기 기대됩니다. 극지연구소에 한식 조리사 이거 경쟁 치열할 것 같은데. 예, 거의 100대 1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정말요. 그리고 정말 흑백 요리사 하듯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어. 맛을 테스트해서 네. 뽑히신 분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경쟁 치열한데 그게 그나마가 아니에요. 그러면 7700 쓰시는 카페이님. 네, 오늘의 얘기도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려주실지 정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가장 친애하는 동물이자 또 제 SNS 아이디이기도 한 젠투 펭귄 좀 그려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젠투 펭귄을 오늘 그려주실 거고 이제 좀 자주 그리신 이미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북카페 오늘만 탄생할 수 있을 무언가를 좀 더 이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남극 가실 때 꼭 챙겨가는 간식 혹은 뭐 어떤 다른 물품 이런 거 있나요? 커피를 항상 좀 챙겨가는 편인데요. 커피. 예, 아무래도 추운 데서 일하다 보면 따뜻한 뭔가 차 이런 게 생각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커피를 이제 그라인더에 갈아서 따뜻한 이제 드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 먹으면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와. 그래서 항상 커피는 좀 잘 원두를 골라서 네. 그라인더랑 같이 챙겨가는 편입니다. 엄선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그려주시면 될까요? 커피 콩 커피 콩? 그림과 커피콩과 그라인더. 네. 그라인더 가능할까요? 좀 네네. 어려울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젠투 펭귄과 함께 마시는 갈아서 네. 내린 드립 커피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드립 커피 에디션 오늘 기대해 주시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델 물범 얘기 나옵니다. 외델 물범 얘기하시면서 인어 전설을 딱 건드리시면서 시작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물범 자체가 언뜻 보면 정말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일단은 팔과 다리가 있고 네. 그리고 얼굴이 좀 작은 편이에요. 네. 머리가. 그래서 멀리서 언뜻 실루엣을 보면 사람이 누워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네. 인어 전설이 시작됐을 수도 있을까? 네, 그런 모티프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외달 물범, 이 외달 물범의 살아가는 이야기 너무 재미나게 봤는데 얼죽아라고 봐도 될 것 같은 캐릭터인 거죠. 네, 그 외달물범은 해양 포유류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1년 내내 남극 대륙에서만 그 근해에서만 살아가는 동물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추운
영하권의 물에서만 어. 속 지내는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물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위로 가끔 올라와야 물 되죠. 밖에 나와서 좀 쉴 때도 있는데 네. 사실 남극이라는 곳이 추울 땐 영하 90도까지 떨어지는 정말 혹독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바람이 세고 기온이 내려갈 때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훨씬 더 따뜻한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그쵸.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물 안이 오히려 더 따뜻할 수도 있다. 네. 실제. 김상민님, 급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동물,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걸까요? 적응되는 걸까요? 박사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아, 네네. 여러 세대를 걸쳐서 진화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적응이 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수동적으로 볼 것인가, 능동적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일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개체의 입장에서 네. 하나의 뭐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능동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봤을 때는 적응된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적응된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네, 그러니까 그들도 뭐 우리 포함해서 지금 뭐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인지도 못할 정도의 속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흘러갈 뿐인데 이제 전체를 딱 보면 변화가 보일 수 있는 네, 그 맞습니다. 정도. 9309 쓰시는 카페인님, 이원영 박사님이다. 라디오 스튜디오의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이원영 박사님 목소리는 강연 때보다 더 감미롭군요. 얼마 전에 남극에서 돌아오셔서 아이들에게 귀염둥이 아빠를 설 선물로 전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에겐 펭귄 신사들을 비롯해 남극의 소식을 선물로 잔뜩 안고 돌아오셨겠네요. 너무 네. 다정한 사연. 그러게요. 아마도 SNS를 많이 보신 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남극에서 돌아왔을 때 저희 아이들이 귀염둥이 아빠다 이러면서 귀염둥이 아빠. 저한테 저를 굉장히 많이 반겨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그 방향숙님이 극한 그 곳에 가셔서 웃는 상이 되신 거냐고 이제 사연을 네. 주셨는데 생존의 어떤 그 위기와 이런 거 속에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웃는 상이 되시기도 네. 했지만 또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죠. 그때 더 네. 또 이렇게 또 더 웃는 근육이 발달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이 물범 얘기 참 흥미로웠는데 이빨로 얼음 깨는 것도요. 네. 이렇게 자세히는 잘 몰랐었어요. 예. 아무래도 포유류다 보니까 물속에서 살긴 하지만 코로 숨을 쉬는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극의 겨울이 돼서 정말 바다도 얼어붙는 계절이 되면 이 동물들은 숨 쉬러 어떻게든 숨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숨구멍을 직접 치아로 얼음을 갈아내면서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치아 구조 자체가 그 얼음을 잘 갈아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돌출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직접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렇죠. 살기 위해서. 네, 정말 숨을 참아가면서 그 얼음을 갈아내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이 동물들은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네. 수준의 어떤 경지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외대 물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남극 딱 생각을 할 때 이미지로 많이 떠올리는 존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그 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북극곰. 그렇죠. 네, 북극곰 얘기도 있고 붉은 북극곰이- 얘기도 살짝 네네. 나오는데 북극곰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극곰의 또 주요 먹이가 물범이고 한데 북극곰은 너무나 적응을 잘 했기 때문에 네. 위기 상황을 맞아버린. 네, 맞습니다. 지금 북극곰은 뭐 이제까지 나왔던 남극과는 전혀 반대 방향인 네. 북극에 살아가는 해양 포유류인데요. 북극곰은 또 몸의 지방을 최대한 많이 축적을 해서 지방질 먹이만 먹어가면서 몸 안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을 잘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하게끔 네. 적응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물범 사냥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북극의 바다 얼음이 최근에 네. 너무 빠르게 녹고 있다 보니까 그쵸. 한 2050년이 되기 전에 이제 북극의 바다 얼음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범을 사냥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 숨구멍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숨 쉬러 나올 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바다가 뻥 뚫려져 있으니까 물범들은 오히려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 아무데나 나와서 그냥 숨 쉬어도 그쵸. 되니까요. 그쵸. 하지만 북극곰은 사냥이 너무 힘들어져서
최근에는 물범 대신에 뭐 새 알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음, 인간 서식지 근처까지 와서 쓰레기통을 뒤진다거나 뭐 대체되는 먹이를 찾아다닌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적응을 해온 그런 지방질의 음식들을 잔뜩 섭취해서 몸 안에 지방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물범은 이빨을 좀 아낄 수 있게 되겠지만, 네. 그쵸.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북극곰은 생계가 힘들어지고 네. 생존이 힘들어지고. 예, 그래서 아마도 2100년 즈음에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음, 전망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동물들 쭉 이렇게 한눈에 딱 이렇게 딱 보시면서 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한 종이 사라졌을 때 다른 종이 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극곰 같은 상위 포식자가 사라지거나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런 하나의 키스톤 스피시스라고도 하는데요. 음, 그런 종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균형 자체가 또 무너지게 되니까 네. 앞으로 어떤 또 파급 효과가 생길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 온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 기후 위기를 몸으로 느끼시는 거죠. 네, 극지방에서도. 맞습니다. 이번에 남극에 가 있을 때도요, 그 남극에서 그 빙산이 막 무너져 내리거나 네. 그 빙하의 한 구탱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예. 오, 그리고 제가 처음 남극에 발을 디뎠을 때가 2014년도, 12년 네. 전인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세종기지 인근에 있는 마리안 소만이라고 하는 곳의 빙벽이 뒤로 거의 한 이미 100m 이상 후퇴한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해안 지도가 바뀔 정도의 네.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이번 노래도 제가 남극에서 가장 즐겨 듣던 아, 노래인데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눈을 뜨면입니다.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자연은 포기하지 않는다를 쓰신 이원영 박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카페인들 질문이 막 계속 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자, 9749 쓰신 카페인님. 박사님, 남극에 계실 때 핸드폰으로 지인들과 문자 톡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아무래도 휴대폰이 거기선 터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위성 인터넷을 이용해서 톡을 가끔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네. 제한적이긴 한 거죠. 네, 여기에 있을 맞습니다. 때보다는. 네, 하루에 뭐 한 번 정도 아, 가족들하고 혹은 뭐 연구의 목적으로 네.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가끔 연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9908 쓰시는 카페님, 얼음이 녹으면 연구소들은 안전한 걸까요? 연구소뿐만 아니라 얼음이 녹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런 연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 다 안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연구소만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얼음이 녹으면은 그 해수면 자체가 상승하기 높아지니까.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즘 걱정하시는 과학자분들과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진짜 시급한 과제인 부분을 콕 집어서 이렇게 네, 또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이지현님, 외대물범, 어머, 나랑 같은 취향의 얼음 깨먹기라고 하셨는데, 얼음 깨먹는 지금, 이 지현님이 네. 얼음 깨 드실 때의 그, 뭐랄까요, 얼굴 안면 근육 쓰는 거랑 네. 지금 이 외대물범의 규모는 되게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치아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펭귄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턱근 펭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 턱근 펭귄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겠죠. 네. 자연스럽게 터득한 방법이 이제 수면을 네, 쪼개서 네, 이 정도면 자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수면을 네.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남극 갔을 때 가장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펭귄을 관찰하다 보니까 길게 자는 걸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 떴다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면 로거를 만들어서 직접 붙여서 그걸 측정을 해봤더니 네. 평균 수면 시간이 4초.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초. 근데 그걸 다 이어붙여 보니까 그 조각잠이 하루에 11시간 오. 이면서요. 그래서 괜히 걱정했구나 싶을 정도로 수면 시간은 저보다 훨씬 길더라고요. 근데 4초,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10초 이내인 거잖아요. 네, 뭐 거의 1분 이상 지속되는 수면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고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새끼를 키우는 기간 동안에는 도둑갈매기라고 하는 포식자가 네. 계속 그 둥지 근처를 날아다니기 때문에 단 한순간이라도 이제 뭔가 새끼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기 위한 어떤 적응 전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도둑갈매기뿐만 아니라 네.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펭귄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방해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떼지어서 번식을 하는 네. 집단 번식 조류다 보니까 둥지와 둥지 간격이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층간소음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진짜. 그리고 그쵸. 아직 짝을 짓지 못한 미성숙한 펭귄들이 와서 계속 건드려요. 뭔가 시도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그런 대응 전략으로서 이런 짧은 조각잠이 진화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와, 이 펭귄의 진짜 푹 잔 잠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뭔가 잘 활용하면 그 뭐 침대 매트리스나 이런 데 광고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펭귄조차도 진짜 내가 몇 시간을 잤다고 놀랄 정도로 이것도 참 놀라웠고. 그러네요. 네. 펭귄은 그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쪽잠을 자는데 근데 또 줄기러기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줄기러기는 네. 숨쉬기를 할 때 한 번에 훅 많이 깊게 들이쉰 걸 가지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폐활량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네. 그 줄기러기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고산지대의 비행조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막 6,000m 상공을 날아가다 보면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숨을 쉴 때 굉장히 깊게 들이마셔야 되고요. 와. 또 산소를 잘 응집해서 몸 안에 있는 세포들에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적응 전략들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뭐 누군가는 잠을 쪼개서 쓰고 누군가는 네. 숨을 한 번에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료 삼아서 이제 가는 거고 네, 좀 맞습니다. 놀랍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황제 펭귄 얘기는 이제 워낙에 네, 우리 잘 너무너무 알려져 사랑하는 있죠. 얘기이기도 한데 이 황제 펭귄의 생태, 그 모이는 힘이라고 하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황제 펭귄은 펭귄 18종 가운데 굉장히 유일하게 남극의 겨울에 번식하는 종이거든요. 네. 한 남극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이 되면 암컷이 알을 하나를 낳는데 그 알을 낳자마자 수컷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네. 그럼 수컷은 그 알을 발등에 올려놓고 이렇게 계속 열심히 품어주는 거죠. 한 2달 이상 품어주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추우니까 네. 영하 60도 정도가 평균 기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닥다닥 펭귄들끼리 모여서 허들링이라는 걸 하면서 서로 간의 체온을 나누고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하는 네.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허들링이라는 데서 인간들이 되게 많은 위로와 네. 위안과 교훈을 얻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펭귄들은 사실 교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 그래? 네. 왜 이래? 이럴 수도 그리고 있지만. 또 펭귄들의 허들링 전략을 잘 살펴보면 사실 서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주 경쟁 관계이거든요. 네. 근데 인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미 따뜻해진 개체들은 밖으로 나와서 비켜준다, 서로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생긴 네. 약간의 조건에 맞춰진 동물들의 어떤 짧은 협력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발로에서 나타난 이타적인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 권수연님. 나이라 데 그라시아의 저서를 읽다가 메모해둔 구절이 생각나서 질문 드립니다. 남극의 척박한 해안에 첫 발을 디디기 전부터 나는 그 땅을 밟았던 모든 이들을 떠올리며 어떻게, 왜 그곳으로 향했을까 짐작해 보려 했다. 그리고 그들과 나란히 서 있는 나를 떠올리며 생각했다.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무엇일지 이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시면서 이원영 박사님을 남극으로 이끌어준 연결고리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 남극으로 이끌어졌던 연결고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극지연구소에서 펭귄을 연구할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펭귄에 대한 거의 지식 없이
진짜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음. 뭐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겠다는 네. 그런 생각으로 남극으로 향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계속 향하게 되는 이유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예전 스콧 탐험대부터 이어져 왔던 그 남극의 개척자들을 보면 굉장히 다들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네. 같고요. 뭔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좀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저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야외에서 연구를 네. 하는 생물학자이다 보니까 그런 야외에서 새로운 어떤 행동을 밝혀내고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에 호기심을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아. 이렇게 해마다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 나갈 때 살짝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극, 북극을 네.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가시는 것 자체가 가장 뭐랄까 인간이 많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비밀스럽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가신 셈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주에서 네. 이 펭귄 연구를 아니면 다른 동물 연구를 네네. 우주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실 건가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네. 당연히 가신다고. 예,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어. 그런 우주의 환경에서도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네. 완보동물은 네. 우주의 방사선도 견딜 수 있는 아. 능력이 있다고 밝혀졌는데 다른 동물들은 과연 어떻게 그런 무중력 상태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 더 긴 미래에 우리 인간은 과연 그런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고요. 네. 궁금합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 호기심과 열정 이런 것이 네. 이끄는 거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맥락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인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거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남극의 그런 광활한 얼음 속에서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정말 인간이 굉장히 작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넓은 세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이원영 박사님의 책을 읽을 때 뭔가 마음이 웅장해지고 이 사소한 것들을 조금 그래 연연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과도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남극도 사람 사는 곳이죠. 예. 그곳에도 예, 거기서도 뭐 사람들끼리 티격태격하고 뭐 안 그럴 것만 네, 같지만 사실 남극에서 가장 힘든 점을 꼽으라면 네. 바로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된 공간에도 모여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에 있을 때는 만약에 저 사람이 너무 싫다, 떨어지고 싶다라고 그러면 안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남극은 고립된 곳이다 보니까 어. 싫어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상 2인 1조로 맞아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어쩔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나 거기서도 이제 생존해가는 인간의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네. 이 책에는 지금 동물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식물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네. 흥미로웠는데 맹그로브 얘기도 좀 해볼까요? 맹그로브. 예. 맹그로브는 제가 열대 지역에 갔을 때 많이 관찰했던 그 식물인데요. 그 육지와 바다가 맞닿는 지역, 뭐 조간대라고도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의 어떤 총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뭐 맹그로브는 그래서 소금물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삼투압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위험에 늘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세포 소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뿌리에서 그 염분을 막아주는 어떤 막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 바닷가에 있으면은 막 계속 파도가 치고 그쵸. 이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변화가 무쌍한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뿌리를 옆으로 이렇게 지팡이 꽂듯이 옆으로 여러 뿌리를 만들어서 이제 버텨 줄 수 있는 어떤 구조대를 만들었다는 게 네. 정말 옆에서 볼 때마다 와, 이 식물은 이런 곳에서도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전 또 생명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생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그로브 숲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또 고민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맹그로브가 살아가는 지역이 사실 또 인간들이 살아가기 좋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인간들은 사실 뭐 강의 하구 지역이나 또 바닷가
연안에서 많이 살아가고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맹그로브 숲이 파괴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어, 그리고 또 맹그로브가 살아가는 지역에는 맹그로브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 또 바다 생물들이 많이 그럴 것 있거든요. 같아요. 뭐 새우나 뭐 네. 여러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인간들은 그 맹그로브 숲에 살아가는 그런 생물들을 또 잘 수산 양식을 로 이용하기 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맹그로브 숲 인근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의 약 15% 정도가 네. 지금 완전히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하승성님, 남극에서 초록색 야채를 먹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 그 네.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가면은 그 온실이 있거든요. 음, 그 이렇게 철제로 된 컨테이너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 안에는 LED 조명으로 되어 있는 네. 온실이 있어서 어, 거기서 뭐 상추를 키워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수박이나 오이를 어, 키워서 드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 카페님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곡 고르셨나요? 또 제가 애정하는 가수인 루시드 폴의 봄눈입니다.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원영 박사의 책 자연은 포기하지 않는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추첨해서 우리 오늘 펭귄과 젠투 펭귄과 커피 그라인더와 커피 콩이 등장하는 그 에디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남극 3종 세트라고 할게요. 오수미님, 박사님 취향이 카페인이십니다. 뭔가 통하는 게 있다고 지금 네. 느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영빈님은 남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니 사람에게도 또 다른 극한의 환경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2인 1조 내가 무슨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처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리고 한번 정해주면 그 조를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정말 극한의 환경일 수 있다. 이수영님, 박사님 탐험가의 기질을 타고나신 것 같다고. 선곡도 제 스타일이에요. 작가님 책 꼭 찾아볼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탐험가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극지연구소에 들어오기 전엔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극지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나랑 잘 맞구나라는 걸 또 네. 새롭게 깨닫기도 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무서우세요? 그래도 공포스러운 거. 가장 공포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날씨인데요. 이번에 남극에 있을 때도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네. 눈보라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바람이 너무 세니까 나중에는 제가 나무로 지어진 약간 헛간 같은 데서 지냈는데 건물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진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네. 그런 뭔가 위험에 처해지니까 진짜 본능적인 이 무서움이 이렇게 떠올라서 막 잠을 잘 못 자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건 진짜 상상이나 뭐 책을 통해서 보거나 한 거랑은 차원이 다른. 네. 이러다 진짜 공포. 죽는 거 아닌가. 그죠. 이래서 여행자 보험을 안 들어줬구나 하면서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행동 연구하시면서 이제 극지에 계시면서 또 극복하신 공포심도 있더라고요. 책에 살짝 적어 두셨는데. 네. 사실 제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한번 수영장에서 막 진짜 빠져서 이렇게 진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기 네. 때문에 물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펭귄을 비롯한 잠수 동물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네. 물속 생활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놈의 호기심이 또 나를 일으켰군요. 네, 그래서 한번 나도 배워볼까 하다가 이제 연구소에 있는 동호회 중에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가 있어서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네. 이제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속에 딱 들어갔는데 와 진짜 여기는 전혀 다른 세계구나. 내가 이걸 배우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을 세계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눈이 확 떠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눈이 떠지는 경험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들은 이래서 물속으로 들어갔구나. 이 펭귄들이 왜 이렇게 물속에서 지내나 했더니 이렇게
여기는 풍요로운 또 환경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 아.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지금 김소영님 아나운서 같으세요. 목소리도 좋고 전달력도 좋으시고 내용도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1817 쓰시는 카페님 남극에서 체육대회도 하던데 썰 좀 풀어주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인연도요. 네. 네, 남극 생활에 우리 관심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남극은 체육대회, 즉 올림픽이라고도 하는데요. 아, 남극의 동지가 되면 네. 그 각 기지들이 모여서 올림픽을 합니다. 그 특히나 세종기지가 있는 지역이 남극의 맨하탄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어, 거기 인근에 기지가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지 사람들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뭐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런 구기 종목들도 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약간 우애를 다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음, 이제 약간의 회포를 푸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체육대회 같은 이벤트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연구도 중요하고 과학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약간의 긴장을 풀어주고 네. 사람들끼리 좀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남극 체육대회 이야기까지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저는 이 책에서 특히 맨 마지막 문단이 네. 이 책에 수록된 작가님 글 중에 맨 마지막 문단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게 계속 두고두고 봤습니다. 북극 버들 얘기였거든요. 북극 버들 네. 얘기였는데 이 뭔가 이렇게 조사하시다가 발 아래에 딱 봤는데 발 아래에 항상 그 5cm 정도 네. 크기 길이밖에 안 되는 그 북극 버들이 있음을 느낀 적도 있는데 네. 그때 마치 거대한 거인이 돼서 나무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다고 네. 적어두셨는데 그 부분 너무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북극 버들 모르시는 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극지역이라고 할 때 극지역을 정의하는 방법이 이제 나무가 없는 곳이라고도 하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키 큰 나무가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극에 가면은 키 작은 나무들이 있고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무, 식물이 바로 북극 버들입니다. 아, 그 북극 버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키가 한 5c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제 땅에 붙어서 자라는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나뭇가지가 꺾여진 게 있어서 이렇게 나이테를 세봤더니 100개가 훌쩍 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작은 나무 조각이 100년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이 나무를 계속 밟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일종의 네. 거인이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부터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게 제가 잘못 밟아서 부러진 나뭇가지가 이건 수백 년을 살아온 또 생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그렇게 좀 새롭게 알아가면서 좀 존경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책에 수록된 그 많은 이야기들 직접 책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책 선물, 에디션 선물 받으실 분은 김상미님, 그리고 1145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권수현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에 바로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책 선물 바로 발송할 준비 돼 있거든요. 받으실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요. 오늘 북카페에 오셔서 나눈 얘기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카페인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저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남극 특파원 약속 잊지 마시고요. 방송 후에 다시 좀 얘기할게요. 꼭 불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마음속 문장 수집가 소마북에서 준비한 이 북다트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귀한 선물들 많이 받으셨는데요. 오늘의 그 마지막 선물 두고 정말 경쟁 치열했습니다. 7216 쓰시는 카페인님이 남겨주신 글로 오늘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네, 알겠습니다. 당신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장입니다. 인생 첫 명함에 넣은 문구라고 하시네요. 가끔은 노력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최대치로 살아남고 있어요. 멋진 문장입니다. 오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이원영 박사님,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이승열의 기억할게로 띄워드릴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